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갈색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유독 도드라져 보입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검버섯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든 건가라는 생각에 괜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갈색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해지고 개수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피부 위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아버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상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를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검버섯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대부분 이거 없어질 수 있나요? 레이저밖에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애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눈가에 검버섯이 생겨서 레이저 치료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레이저보다 이게 더 효과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그거 옛날엔 그냥 이거 발랐어. 그때부터였습니다. 민간요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직접 실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들, 평소 먹던 음식들, 그리고 세안 습관까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건 결과였습니다. 병원에서 몇십만 원 들여받았던 레이저보다 피부가 훨씬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검버섯을 병원 가지 않고도 없앨 수 있었던 10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들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부터 검버섯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유지법까지 전부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피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레몬과 꿀을 활용한 천연팩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비타민C 집중팩이라고 부릅니다. 레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피부 미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한 개에는 약 50에서 6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색소 침착 억제, 콜라겐 생성 촉진, 항산화 작용에 관여합니다. 특히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미, 주근깨, 그리고 검버섯과 같은 색소 질환에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은 자연 보습제이자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자극을 줄여주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1:1 비율로 섞어 세안 후 마른 얼굴에 부드럽게 도포합니다. 특히 검버섯이 집중된 부위에는 면봉이나 브러쉬를 이용해 얇게 덧발라주면 효과가 높습니다. 약 15분 정도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낸 뒤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분은 이 방법을 5주 동안 주 3회 정도 꾸준히 적용했는데 눈가에 있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피부 전체의 톤도 환해졌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민감한 피부였음에도 꿀 덕분에 트러블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레몬은 밤보다는 아침에 사용하고 외출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과 결합하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녹두팩입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열을 내려주고 독을 풀어주는 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홍조,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특히 녹두 껍질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 진정과 각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녹두를 곱게 갈아서 사용하면 팩 형태로 피부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녹두가루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마른 녹두를 갈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갈아놓은 녹두가루에 꿀 또는 요구르트를 섞어 걸쭉하게 만든 뒤 얼굴 전체 또는 검버섯 부위에만 부분 도포해 약 20분간 유지합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피부가 너무 얇고 민감해서 어떤 미백 제품도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두팩을 권해드렸고 일주일에 2회 정도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눈가와 관자놀이 주변의 색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얼굴 전체가 붉고 자극을 잘 받는 피부였는데 오히려 트러블이 진정되고 모공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녹두는 특히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은 재료입니다. 더위로 인해 피부열이 올라가면 색소 침착이 더 잘 일어나는데 녹두는 체내의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피부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중 효과 덕분에 검버섯뿐만 아니라 여름철 트러블 피부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피부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시금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로 특히 루테인, 제아잔틴, 엽록소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부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습니다. 제 진료 경험 중 가장 인상 깊은 사례는 한 65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30대부터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고 50대에는 얼굴 양쪽에 크고 진한 반점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차례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을 거듭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시금치였습니다. 이분은 하루 한 컵 분량의 생시금치를 사과 반개, 바나나 반개와 함께 갈아서 아침마다 주스로 섭취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얼굴 색이 눈에 띄게 맑아지고 검버섯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피부 속의 염증 수치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항산화 지표가 개선되었고 전체적인 체력도 향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살짝 데쳐서 무침 형태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데칠 경우 비타민C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조리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거나 간식으로 주스 형태로 마시면 꾸준히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누구나 아는 채소지만 그 효과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어 피부의 재생과 손상 회복을 촉진하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합니다. 당근을 섭취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이 있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을 한 2방울 정도 뿌려 드시거나 볶음 요리로 조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예로 실외 근무를 오래 하신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팔과 얼굴에 크고 진한 검버섯이 퍼져 있었고 햇빛 노출로 인한 색소 침착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당근 주스를 매일 마시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한다고 걱정하셨지만 이는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흡수되어 나타나는 정상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3개월 후 피부의 탄력도와 색소 균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이후에는 검버섯 재발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인 공급원으로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검버섯처럼 산화 스트레스와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매일 아침 호두 5알만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 분들은 피부 상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한 예로 환자 중에는 20년 넘게 아침마다 호두와 두유를 함께 드신 분이 있었는데 팔과 목, 얼굴 어느 부위에도 검버섯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나이 또래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눈에 띄게 밝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오메가3은 피부뿐만 아니라 뇌 기능, 혈관 건강, 면역에도 도움이 되므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단,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열량 과다로 체중 증가나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 5에서 6알 정도로 적당히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보습입니다. 특히 저는 세안 후 3분 안에 올리브 오일 바르기를 습관처럼 권해드립니다. 보습은 피부 장벽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입니다. 세안 직후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전에 짧은 시간, 바로 이 3분이 피부 건강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스쿠알렌, 비타민 E, 폴리페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자극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분 중에서는 보습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검버섯의 확산을 막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존에는 수분크림만 사용하시다가 제가 권한 대로 세안 후 바로 올리브 오일을 얇게 펴 바르고 이후 일반 보습제를 덧바르도록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3개월 뒤 재진을 오셨을 때 색소 경계가 흐려지고 새롭게 생긴 검버섯이 없다고 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사용하셔야 하며 보관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성 피부이거나 트러블이 잦은 분들은 오일 양을 조절하거나 손바닥에 덜어 체온으로 녹인 후 소량만 사용하셔야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바르신 후에는 반드시 손으로 지그시 눌러 흡수시켜야 피부 위에 겉돌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항목일 겁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검버섯을 포함한 모든 색소 질환의 원인이자 악화 요인입니다. 멜라닌 색소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생성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이 색소가 피부에 침착되면 단순한 일시적 착색이 아니라 진짜 색소 병변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특히 검버섯은 눈가, 관자놀이, 볼 위쪽 등 햇빛이 직접 닿는 부위에 주로 생기며 이는 자외선 노출과의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흐린 날, 실내에 있는 날, 겨울철에도 자외선은 지속적으로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엔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며 파장이 길어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화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부 상태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로 이어집니다. 70대 환자분 중에 피부톤이 매우 균일하고 검버섯이 거의 없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30년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해 오셨습니다. 특별한 피부 관리를 한 것도 아니고 고가의 제품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습관처럼 바르고 외출하기 전 한 번 더 덧발랐을 뿐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 25에서 30, PA2+ 이상이면
일상 생활에서는 충분합니다. 너무 높은 지수는 오히려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수치보다는 사용의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출 30분 전 피부에 꼼꼼히 흡수되도록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보습제 이후에 발라야 밀리지 않고 피부에 잘 밀착됩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알로에베라 젤을 직접 바르는 방법입니다. 피부 진정, 재생, 항산화 작용에 탁월한 이 천연 식물은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화상, 자극성 피부염, 염증성 트러블 치료에 알로에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검버섯처럼 자극받은 피부의 색소 완화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알로에 젤 제품을 사용하시지만 가능하다면 생잎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로에 화분은 비교적 관리가 쉬우며 한번 구입해두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잎을 자른 뒤 젤리처럼 투명한 속살을 숟가락으로 긁어내고 검버섯 부위에 직접 도포해 약 10에서 20분간 유지합니다. 이후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면 됩니다. 제 환자 중 50대 중반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고 민감했으며 레이저 시술 후에도 색소가 재침착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로에 생잎 활용법을 안내해드렸고 이분은 아예 화분을 구매해 집에서 매일 알로에 젤을 얼굴에 바르셨습니다. 이 과정을 3개월 정도 이어가자 검버섯의 테두리가 흐려지고 피부 전반의 염증 반응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색소가 덜 남는 방향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알로에도 천연 성분인 만큼 모든 피부에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처가 있거나 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부위는 피하고 사용 후엔 보습제를 덧발라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고구마 섭취입니다. 고구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특히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멜라닌 색소의 과잉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색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피부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한 60대 환자분은 고구마를 매일 섭취하셨는데 특이하게도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쪄서 드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다소 걱정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있던 검버섯이 점점 옅어지고 얼굴 전체의 톤이 균일해졌습니다. 이분은 그냥 배고플 때 고구마 먹었을 뿐인데 피부가 달라졌다고 하실 정도로 변화를 크게 느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고구마를 조리할 때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물에 오래 담가두면 안토시아닌이 빠져나가므로 찌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섭취하시면 적당하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방법은 비타민C 파우더를 활용한 고농축 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몬팩과는 달리 이 방법은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색소에 작용합니다. 비타민C 파우더는 고순도의 비타민C를 분말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일반적인 미백 제품보다 흡수가 빠르고 직접적으로 색소 분해를 유도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순수 비타민C 파우더를 구입해 증류수나 알로에베라 젤 또는 저자극 보습제와 섞어서 팩 형태로 사용합니다. 반드시 밤 시간대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히 발라야 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 중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보인 건 30대 후반 남성 환자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외부 활동이 많고 고도 근무 환경에서 자외선 노출이 심해 검버섯이 이마와 광대에 크게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비타민C 파우더를 알로에 젤에 섞어 밤마다 10분씩 팩을 했고
4주가 지나자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자극이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부 상태를 확인한 후 일주일에 2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타민C 파우더는 공기, 빛, 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셔야 하며 사용 직전에 소량만 덜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선택 시에도 순도 95% 이상의 순수 아스코르빈산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0가지 방법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제가 20년 넘게 피부과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쌓아온 경험의 집약입니다.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꼭 전부를 실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신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게 뭐 대수냐,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를 먹더라도 내 얼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피부에 대한 관심, 내 습관에 대한 변화, 그리고 나를 위한 사소한 노력은 결국 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아마 한 번에 다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를 때 단 3초만 더 시간을 들여 내 피부를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검버섯 없는 피부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인 한 분의 생활이 바뀔 수도 있고 스스로 병원비 걱정 없이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피부, 건강, 습관에 대한 실제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강검진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